그때는 컨설팅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큰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컨설팅을 받잖아요. 네. 되게 많은 돈을 내고 컨설팅을 받잖아요. 근데 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왜 도와줄 사람이 없지? 여기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달리면서 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창업 컨설턴트가 창업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창업 컨설팅 일을 20년 이상 이제 저희 창업 컨설팅을 해왔고요. 창업피아라는 창업 컨설팅 회사를 만든 거는 2003년도, 그러니까 20년 전이고, 일은 그 이전부터, 수년 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30년 가까이 이제 그리고 지금은 한국 창업 트렌드 연구소라는 것을 한 6년 전에 만들어서, 소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하게 됐냐면, 창업 컨설팅 일은 남에게 창업을 하는 일을 도와주는 거지만, 이 창업 트렌드라는 게 계속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집대성을 해서 분석을 해서 발표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워. 예를 들면, 요즘에 삼겹살 트렌드가 어때? 그러면 그거를 그 삼겹살 트렌드에 대해서 몇 날 며칠 연구해서 분석해서 자료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옛날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사라지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예전에 해왔던 것들을 좀, 그래도 우리가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하고 내가 이제 옛날부터 20여 년부터 했던 것을 이론적으로 그렇게 만들면 지금부터라도 그걸 기록을 하면 나중에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나서도 누군가는 내가 이 트렌드에 대한 것들을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든 것들을 보고 도움이 분명히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사회적 책임감 차원도 좀 있었고, 그래서 창업 트렌드 연구소라는 거 한번 만들어보자. 왜냐면 창업 트렌드를 연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연구하고 기록하고 그 누구에겐가 그걸 얘기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들을 하는 창구는 이제 제가 창업의 신이라는 유튜브를 만들면서 또 더 알려지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개인 창업자들 도와주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무슨 아이템을 하지? 그건 어떤 상권에다가 내가 장사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 손님들에게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폐업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개인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 본사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청담 이상이라는 이 작가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프랜차이즈를 기획해서 만들어준 사람이고, 그래서 20년 이상 이 일을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도움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교육, 강의나 강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창업의 신을 통해서 많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좀 안전하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전달해주는 역할. 이게 이제 저의 일과입니다. 크게 이제 6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휴게 음식업, 카페, 일반 음식업, 그리고 이제 밥집, 그리고 술집, 그리고 도소매, 서비스업, 오락스포츠 이렇게 할 때 6가지로 나누는데, 이 6가지를 통찰하려면 결국엔 비결은 남들보다 더 많이 그것을 연구하는 거죠.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제 시간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20대 중반부터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그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겼으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는 다른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 혹은 창업이라는 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게를 수십 개 하는 경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언젠간 아무리 10년 동안 밥 장사를 해도 11년째에 무슨 미용실 하겠다. 그것도 초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도 20년 넘게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트렌드를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면은 진짜로 간접 경험을 통하는 건데, 책을 굉장히 많이 보는 방법인데, 이론에서만 배워가지고 실전에서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결국은 경험이잖아요. 살면서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그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해보는 거. 그게 저는 사실 그래서 대학생들 20대 분들 만나면 목표를 빨리 정했으면 빨리 시작해라 라고 하는 게 시간이 한 1, 20년 지나면 그 짬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는 그 군대 제대해서 이제 복학을 해야 되니까 그 텀이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돈 벌려고 큰 부동산을 들어갔다가 거기서 점포 매매하는 그 파트에 들어가면서 그때는 컨설팅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큰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컨설팅을 받잖아요. 되게 많은 돈을 내고 컨설팅을 받잖아요. 근데 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왜 도와줄 사람이 없지? 여기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달리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창업 컨설턴트가 창업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24살에 시작해서 27살에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해요. 27살에. 그때 이제 사실은 그때 그 목표를 잡은 거예요. 왜냐면 결혼했으니까 이제 또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 이제 가장이잖아요. 가장이니까 초자식을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혼자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으면서 자기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이 분야에서 1등 한번 해보자. 그럼 1등이라고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하지? 그래서 그럼 뻔하잖아요. 그냥 TV 나오는 거. 그걸 목표로 이제 삼아서 달리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게 된 거야. 사람이 목표를 잡은 것과 잡지 않은 건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야. 나 목표를 잡아서 달렸더니 뭐 언론사에서 그 칼럼을 써달라고 하고 강의 요청도 들어갔다가 해결 돈이 보인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SBS에 대박집 쪽박 이영자랑 강성범이 이렇게 하는 대박집의 쪽박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그때 SBS에서 저는 전화를 받아. 혹시 출연해줄 수 있냐고. 그때 이제 제가 처음에 꿈꿔왔던 그 목표가 이제 실현이 되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더 큰 목표를 또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일을 하면서 목표로 삼았던 대한민국에서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창업 전문가가 되자라는 거가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거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아이가 되게 크게 자랐어요. 지금 우리 큰아이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매일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가니까 잘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아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게 자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TV에서 보면 막 우스갯소리를 막 얘기하는 거. 야, 어느 날 보니까 되게 컸더라 뭐 이제 이런 것처럼 어느 날 얘가 벌써 사춘기 고등학생이 된 거야.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자라는 거 하나랑, 그만큼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잖아. 하나는 얘들이 자라서 언젠간 장사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건데, 인터넷에 허위, 과장 이런 정보들이 되게 많거든요. 창업은. 근데 창업은 장사를 해서 진짜 자살하거나 이혼하거나 가족 해체되고 그 친구 관계 다 나빠지거나, 왜냐면 돈을 빌리면서 또 무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강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창업은 전 가족의 운명이 걸려있다. 이 얘기를 가장 강조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자영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진짜 그냥 확실한 좋은 정보들이 어딘가에, 뭐 인터넷이 어딘가에 많으면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인 책임감이 아이가 자라면서 또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허위 과장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창업시장에는. 그러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창업시장에.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제가 일본에 일단 관심이 많은 게,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그 청담 이상이라는 이 작가 프랜차이즈인데, 그 프랜차이즈 제가 설계하고 제가 기획하고 제가 만들어준 사람인데, 이게 100호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컨설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일본도 갔다 오게 되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야 되니까 갔다 오면서 어쨌든 성공을 시켰어요. 한 10년 정도 전에 텟펜, 지금도 일본에 있어요. 텟펜이라는 이 작가가 있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에서 그 이 작가의 1등을 가리는 대회를 해요. 아, 멋있죠. 우리나라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왜냐면 그러면 서로 경쟁하냐고 얼마나 발전이 되겠어, 그 아이템이.
어쨌든 일본은 그래요. 그래서 그 태펜 1등한 태펜이 홍대에 진출을 하게 된 거야,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자리, 상권과 그 자리를 제가 컨설팅을 해줬어요. 상권 분석하고. 그래서 거기도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심지어 그 삼성, LG, 뭐 SK 이런 임직원들, 임원들이 와서 구경을 할 정도로 일본 사람들 왜 파이팅 넘치고 되게 잘하잖아요. 이 작가 하면 와!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 근데 그 태평이라는 데는 되게 독특하게 가운데 바가 있어요. 그 주방이 있었는데 걔네들 조례 하기 전에 한 4시인가 오후 4시인가 그때쯤에 그 뚱빙 둘러앉아서 매일같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자기 꿈을 얘기를 해요. 와, 진짜 파이팅 넘치지. 그런 사람들이니 실제 운영할 때 얼마나 파워 넘치게 파워풀하게 하겠어요. 그게 한 30평 정도 됐는데 한 달 매출이 1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기업을 토했죠.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그 회사하고 저에게 인연이 있었고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일본 아이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이번에 이제 또 제가 기획한 거는 잠실 세내역에 끌이라는 오코노미야끼 전문점이 있어요. 요즘 핫해요. 이제 그것도 우리나라 지금 오코노미야끼가 대중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일본을 가서 일본 도쿄에 가가지고 또 오코노미야끼를 보면서 또 영감을 얻게 되고 원래 그 전부터 일본 아이템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지론이 하나가 있는데 1등이 없는 시장을 찾아라 이거거든요. 그 예를 들면 뭐 부대찌개 그러면 놀부, 뭐 죽 그러면 분죽 이렇게 있잖아요. 오코노미야끼 그러면 아무도 얘기 못하잖아요. 이거를 빨리 선점해서 대중화시키면 1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코노미야끼를 메인 아이템으로 잡고 오픈을 했어요. 2달 전에. 제가 강의하면서 항상 일본 아이템을 찾으라고, 일본 아이템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하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부터 10년 전 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외식 시장이 워낙 일본이 뭐 빵, 케이크, 커피, 우유, 초콜릿, 과자 다 맛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있는 뭐 연남도나 성수동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거의 일본을 보고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혹은 유럽, 영국이나 이런 데 것들 보고 벤치마킹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일본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돈가스 먹지만 돈가스도 원래는 오스트리아 거지만 일본이 오스트리아 거를 가지고 왔죠. 19세기 말에. 그러면서 그것도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본의 외식들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뭐 덮밥이라든지 그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아이템을 찾으려면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콜라보 시키고 막 해서 만들어내서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입맛이 맞는 곳이 일본이에요. 다른 데는 없어. 그러니까 향신료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게 일본 아이템들이 좀 더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이 없다 그러면 일본을 가라. 일본 가서 배워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인구 구조나 이런 것들이 똑같이 일본을 따라가거든요. 옛날부터 일본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 많았고 또 뭐 아이를 혼자 낳는 사람 많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구 구조가 우리가 똑같이 그들 전철을 밟고 있어서 그렇게 가고 있다.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건 없었지만 제가 컨설팅을 한다고 해서 당연히 잘 될 수는 없죠. 그게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하나는 외부 환경에 의한 변수가 생길 수 있고 예를 들면 더 큰 경쟁자가 나타났다거나 그 주변에 그 큰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재건축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다거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런 외적 환경이 있고 내적 환경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밥상을 잘 깔아놨는데 누군 맛있게 먹고 누군 맛있게 못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 정도의 사람을 응대하고 이런 실력 갖추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 책임을 묻거나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컨설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수 창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권리금을 주고 인수받는. 전에 카페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하루에 80만 원씩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수를 했단 말이죠. 그날부터 뚜껑 열어보니까 3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저희 이제 직원하고 해서 그거를 소개를 시켜주긴 했지만 우리도 속고 이제 창업자도 속은 거지. 그 사람이 일부러 조작을 한 거예요. 매출을 권리금 많이 받으려고. 결국 그걸 인수받은 사람이 이제 법원에 고발 고소를 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낭패를 본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 중간에서 낭패겠어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이 매출이 확실한지 안 하는지를 더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에 보면, 유튜브 영상에 보면 뭐를 제가 가르쳐 드렸냐면, 그러니까 인수받는 사람이 이제 권리양도 영수 계약서를 써요. 권리금 주니까. 그 계약서에 제가 뭐라고 꼭 쓰라고 하냐면, 이제 파는 사람이 양도인이고 사는 사람이 양수인이에요. 그러니까 인수하는 사람이 양수인이거든. 양도인이 제시하였던 모든 매출은 허위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라고 양도인에게 자필로 사인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은 이제 아예 없어졌죠. 이미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그 인구 구조,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 한 명만 낳고 이제 이러면서 더 핵가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 코로나19 전에도 비대면 서비스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사람을 채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힘든 거를 안 하려고 하는 습성이 강해지면서 결국은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또 무인 키오스크 같은 걸 쓰게 됐는데,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나서 이제 실제 매장으로 안 가잖아요, 손님들이. 그래서 그때 더 비대면, 그리고 배달, 그리고 포장 판매 이런 서비스들이 아주 빠르게 확대가 되면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 창업 아이템들은 무인 점포라든지 1인 아이템 이 이제 많아졌죠. 그래서 그 매장 사이즈가 작아지고 사람 뽑기 힘드니까 작아지고 그런 변화가 있어. 그리고 힘든 아이템들, 운영이 힘든 아이템들, 특히 밥집 뭐 이런 거 힘든 아이템은 좀 지양하는 습성이 좀 많아졌죠, 창업시장에. 그냥 아예 데이터 가지고 해요. 이게 알면 알수록 직관을 한다는 게 위험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아니, 멋모를 때 직관을 하는 거고, 우리 트렌드는 그냥 제가 먼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가까운 미래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서 보는 거라서 그냥 눈에 보이는 데이터, 그 숫자들 가지고 가까운 미래를 보는 거지 5년 뒤를 예측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거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과거의 숫자가 현재에 나타나는 거고 현재 숫자가 미래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제가 말씀드린 인구 구조의 변화가 창업 아이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가까운 일본을 보면 우리가 보이거든요. 과거의 숫자들과 현재 숫자들, 그리고 우리 가까운 나라의 우리와 인구 구조가 흡사한 그 나라를 보면서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 예측이 거의 맞아떨어져요.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사회 구조도 변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 7, 8년 전쯤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강의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살지 않잖아요. 점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는 혼자 살아야 돼. 둘 중에 어느 분이 돌아가시면 혼자 사는단 말이에요. 사회 구조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면서 이제 엄마가 혼자 살아야 되고 아빠가 혼자 살아야 되니까 혼자 살면 외롭잖아요. 그럼 뭘 키워야 돼요? 강아지랑 고양이를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근데 자식도 없잖아요. 어차피 자식 있어봤자 날 케어하지 않고. 100살을 산다는 건 우리가 70, 80까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음료라든지 건강식품 같은 것들이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혼자 사니까 또 돈을 가지고 실버타운 들어가서 사셔야 되고, 자기 몸을 자기가 케어해야 되니까 그쪽 산업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사업이나 장사나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무엇을 찾을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이게 직관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숫자들을 다 보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저는 지금 세이노를 읽고 있는 중이거든요. 세이노는 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을 안 나타내. 그러니까 이미 30대인가? 하여튼 되게 젊은 나이에 경제적 자유선언을 하고
지금 여행하면서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세일을 가르침이라는 책을 700여 페이지를 내놨어요. 되게 두꺼워요.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인생의 가르침들을 이 사람이 700여 페이지에 써놨어. 아 진짜 멋있는 게 뭐냐면 그 인쇄를 받잖아요.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당연히 마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2만 원 내외 일 텐데 7,000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쇄를 아예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도 저자가 일세를 안 받으니까 자기도 그럼 가격을 낮춰서 팔겠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쓴 글을 읽고 인생의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그것도 너무 멋진 거야. 이미 가르치면 난 받았어. 그 가격만으로도 그에게.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침형 인간은 아주 기본서긴 한데 아침형 인간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저는 되게 일찍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4시는 너무 빠르고 5시도 빠르지만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4시 반 정도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 새벽이 너무 좋은 게 고요한 시간이라 내가 뭘 하게 집중하기가 너무 좋아. 이제 밤이 껌껌해지면 그때는 사실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깊은 새벽이 되니까 또 잠이 오잖아.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확실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길게 살거든요. 나보다 더 먼저 나간 사람 있잖아요. 나보다 내 갈 길을 더 먼저 뛰어나간 사람 있을 거야. 다 있잖아. 지금 30대, 40대 더 먼저 뛰어나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일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거든. 그래야 그나마 보폭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과의 거리 간격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럼 시간밖에 없어.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길게 늘려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